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국경제입니다. 코스피 옵션 만기 이래도 소폭 상승 마감, 컨택트주 껑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37포인트, 0.05% 상승한 3,149.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옵션 만기일은 통상 선물 옵션 만기일보다는 변동성이 적은 편이라며 또한 옵션 만기일 이전 증시가 큰 변동성을 겪으면 옵션 만기일 당일에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가파른 상승 각도로 올라오다가 이번 주는 지수 자체가 윗꼬리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장중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벨은 잘 지키고 있어요. 3,100선 중반을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 그에 따라서 변화도 일단 많이 오른 만큼 출렁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유지는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봤을 때 또 글로벌 증시와는 어떤 변화를 가져가느냐라고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다 글로벌 증시보다는 뚜렷하게 위쪽에 가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그림을 본 지가 참 오랜만인데 글로벌 증시 대비해선 선전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저희 동학개미 개미님들이라고 해야겠죠, 지금은요. 네, 이런 어떤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S&P 500이나 중국 증시보다도 좀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매매 동향을 이번 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수를 떠받치고 지수가 그래서 계속 견인하는 쪽은 여전히 개인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이런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데 살짝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매수를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기관이 있죠. 기관은 계속 매도세를 가하면서 특히 연기금의 매도세 벌써 하여튼 2개월 만에 2조 단위로 나올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차익 매물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시는 게 왜 기관이나 연기금들이 이렇게 파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쪽은 펀드 환매겠죠. 일단 개인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펀드보다는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 내가 우량주를 대형 우량주를 직접 갖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심리가 반영되면서 펀드 환매는 또 주식 매도로 나오죠. 네, 그런 흐름들과 함께 또 일단 어떤 기존에 만약에 주식 비중이 100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서 120, 130까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오른 20, 30을 덜어내는 과정이 나오겠죠. 어떤 기계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어떤 비중을 계속 줄이는 과정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금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야 안 잘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전략이라고 하게 되면 종목이나 그리고 섹터 쪽으로 좀 강화돼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매도하는 과정 쪽에서도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 어떤 섹터를 사느냐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을 이끌었던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올 한 해 내내도 잘 기억해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상승하면서 시장에 여러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금리가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이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일단 그동안 많이 어떤 한쪽만 바라봤던 부분 쪽에서 이제 앞으로 좀 변화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장기 금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수준과 함께 경제 지표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월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향하던 즉 경제에 대한 충격과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때 사태를 좀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금리는 하향하다가 이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부분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이제 금리는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금리가 같이 빠르게 반응할 만큼 시장의 변화가 충분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두 번째 그림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이어서 이제 핵심 물가 지수죠. 이를 어떤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측면들과 함께 산업 생산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핵심 물가 지수는 어떤 우려보다는 아직까지는
정체되어 있는 아직 안정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6%대 정도까지 나오면서 적어도 2%대 이상으로 들어와야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인플레이션이 적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이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이 있을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충분하게 물가 수준의 안정과 함께 어떤 경제 지표의 또 하나의 주목할 수 있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일단 확장세로 나가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금리나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그동안 이제 경제가 충격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 이제 유동성을 쏟아붓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나왔던 금리 관련된 부분에 이어서 이제 양적 완화까지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제 충격을 회복하고 이제 점진적인 정상화로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는 첫 번째 측면들이 그 먼저 앞서는 게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죠. 양적 완화를 했던 부분을 축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 다음이 그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테이퍼링의 가능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 하지만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먼저 알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통화 정책은 충분히 좋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또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초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적으로 돌아가는 초입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경기 민감주겠죠. 이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아직은 출구를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와 함께 오늘 새벽 저희 방송 시간에 바이든 행정부의 2,000조 원 규모의 부양책 공개까지 나왔습니다. 물가, 유동성 금리, 시장에 해를 끼칠 만한 변화는 없다라는 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 주 외국인 기관의 동향을 알아보죠. 어떤 종목을 샀나요? 네, 그러면 핵심이죠, 이게. 외국인 기관 별로 그렇게 크게 시장의 영향력이 떨어지는데도 어떤 네. 종목을 샀느냐라는 부분들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종목 쪽의 동향을 쭉 봤었을 때 LG화학부터 쭉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금융주가 눈에 많이 띕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저점에서 움직였던 어떤 금리와 함께 이에 따른 변화로 보게 되면 일단 은행주도 경기 민감과 관련된 섹터다. 게다가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같이 일단 금융주들을 또 많이 매수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요. 그 밖에 또 LG화학이 가장 먼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여전히 대세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밖에 플랫폼주의 대표주자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먼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변화 신경 쓰시면서 그에 네. 따른 네이버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관점들도 상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상 최고가 이번 주 나왔습니다. 카카오. 그렇죠. 예. 네, 아마 이 동력으로 봤을 때는 한 50만 원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꾸준하게 가격대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두 번째로 기관 같은 경우는 관심이 가장 높은 쪽이 역시나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 벌써 포스코 케미칼부터 에코프로, 일진 머터리얼즈 같은 약간 이제 소부장 관련된 2차 전지 쪽도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또 경기 민감주 대표주자 롯데케미칼이나 정유 쪽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을 갖는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연기금과 관련된 특히 연기금은 계속 비중을 줄이면서도 늘리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누스라는 회사가 눈에 듭니다. 네. 네. 저는 FNF도 눈에 띄는데요. FNF는 당연히 눈에 띄고요. 근데 지누스? 네, 먼저 이제 주가가 한 단계 소비재죠. 위에 올라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눌렀는데 외국인도 계속 사고 연기금도 꾸준히 비중을 늘려간다라고 하게 네. 되면 실적 전망치를 보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뚜렷하게 성장을 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존의 침대에서 가구 쪽으로 확장시키는 어떤 변화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연기금이 계속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또 OLED 시장의 개화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런 쪽에 대한 변화 눈길을 가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게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들인데 마찬가지로 한솔 케미칼도 최근 들어서 추세 흐름들과 그리고 또 어떤 소재 쪽의 가장 대표 주자죠. 이런 쪽의 흐름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와 플랫폼주, 그리고 또 글로벌적인 또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침대 매트리스를 만들고 있는 지누스, LG 디스플레이, SK텔레콤, 한솔케미칼 등 주목해서 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또 뉴스를 체크해 봤을 때 그 KT와 테슬라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네. 사실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네. 그 회사 측의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이 좀 나왔다고요. 네, 어떻습니까? 앞서 잠깐 뉴스는 좀 예. 쉽게 말씀드리면 오보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아직은 결론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입뮤직이 시가되로는 하한가 갈 정도로 어떤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이 좀 심해지는 상황들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어떤 시장의 변화를 뉴스만 가지고 또 대응하기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코로나 피해 섹터가 반등하는 부분도 많이들 주목하셨을 텐데요. 체크 네.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시장이 좀 오르다 보니까 좀 덜 오른 섹터 그리고 앞으로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베팅을 하는 대표적인 섹터가 코로나19 피해 섹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런 쪽에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하나투어나 그리고 또 대한항공,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가을 때 한번 움직였었죠.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다 보니까 화면에서 원형에서 표시된 것처럼 다시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이번엔 일단 또 정점을 지났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고점대를 넘어가는 분위기가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기대감은 높은 건 사실이지만은 가격을 어떤 한 단계 레벨업 됐을 때 쫓아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는 쪽에서 보셨을 때 대표적으로 항공주 같은 경우는 화물 항공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실적을 선방한다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일단 투세적인 접근은 가능하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행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또 살짝 더 선반영되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추경 매수는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돼서 의류주 관련된 섹터도 피해 쪽인데 점진적인 실적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화장품과 의류 모두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피해가 이제 개선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지금 소비가 위축돼 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의류 쪽은 재고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를 다시 확충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